제주에서 실종 100여일 만에 발견된 시신이 부검 결과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사망 시기와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경찰은 부경장에 처리했던 실종 신고 10건 가운데 10건 정도는 허위로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처럼 아직 실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최소 3건 정도는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기강회의와 무책임을 지적하며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는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경기도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남성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활용 등 도심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다시 만납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서울시가 절충안으로 제안한 용산공원 주변 부지와 다른 대체 부지 활용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수능 관련 문항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일타 강사 현우진 씨가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현 씨는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모두 3억 4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제주에서 실종 100여일 만에 발견된 시신이 부검 결과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망 시기와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 오전부터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임시 부검실에서 치아 확인을 통해 신원이 먼저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시신은 석 달 전 실종된 장미란 씨로 밝혀졌습니다. 시신 부패가 심해 지문이 없어 유전자 검사도 긴급 감정 중인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걸릴 전망입니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망 시점과 원인을 밝히는 정밀 감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는 수주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은 집중수색 나흘 만이자 실종 104일 만에 장 씨가 평소 반려견과 산책하던 길목에서 시신을 찾았습니다. 발견 당시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집을 나설 때 복장 그대로였으며 휴대전화와 소지품도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유서 여부와 실종 직전 행적, 타살 정황 등을 정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실종됐던 장미란 씨는 시신이 발견되기도 전에 경찰 시스템에 이미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돼 있었습니다. 사망으로 입력이 되면 실종 해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종 사건 목록에서 아예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건을 조작한 걸까요? 박기환 기자입니다.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건 실종 3개월도 더 지나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는 이미 사망자였습니다. 담당 경찰관 부경장이 사건을 종결하고는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면서 기록마저 삭제해버린 겁니다.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고 입력하면 실종 사건이 해제 처리만 되지만 사망을 입력하면 아예 실종 사건 목록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 사건 자체가 기록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바랬다. 그럼 왜 그렇겠느냐? 본인이 갖고 있는 사건 수가 많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사건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은 소재를 발견했다고 기재하고 실종 해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사건을 조작한 배경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2023년에는 가정폭력으로 내부 경고를 받았고 지난달에는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돼 직위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성인 실종의 경우 자진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반성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대충 거짓말로 둘러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돌아왔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책임 추궁도 없고 확인도 없고 그냥 끝나더라. 이게 경험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관성적 처리가 과연 부경장 혼자만의 특이한 사례냐는 겁니다. 전국지방경찰청은 신고받았던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각각 착수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의 시신이 연이어 발견되는 상황,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온다면 경찰 조직 자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YTN 박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기강해이와 무책임을 지적하며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지게 되는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경찰의 기강해이와 무책임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애초 관련 내용이 모두 발언에 계획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미란 씨 사건을 비롯한 여러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초동 수사와 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직접 발언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게 될 수 있다며 국민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을 위한 별도 기구의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지고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선 직원의 잘못을 그 직원을 문책하는 것만으로 끝낸다면 지휘 책임이 왜 필요하겠느냐며 지휘라인 엄정 문책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5월 장윤기 사건에 이어 경찰의 잇따른 부실 대응 논란 속 거대해진 권한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거듭 주문한 만큼 앞으로 총리실을 중심으로 고강도 경찰개혁 방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활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전 서울 정동에서 다시 만납니다. 1차 회동에서는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는데 이번에는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엿새 만에 다시 마주 앉습니다.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역시 쟁점은 용산공원 활용 문제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상 공원 조성지구로 묶인 본체 부지도 집 짓는 데 쓰자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1cm도 내줄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는 지난 회동 때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정부가 말하는 훼손지를 놓고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용산 전체를 놓고 하겠다는 거고 그린벨트처럼 용산공원도 훼손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집을 짓는다. 이제 훼손이다 생각하는 말씀하시는데 용산공원은 훼손된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어떤 용도로든 쓰이고 있는 곳입니다.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회동에선 서울시의 역제안 내용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산재부지인 캠프킴과 이태원 국군재장관리단,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주변 국공유지를 활용하자고 한 데 이어 탄천 물재생센터로 쓰이고 있는 서울 일원동 일대의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를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관건은 대체 부지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물량과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입니다. 추가 물량과 사업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당장 급한 정부가 서울시의 대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반대 입장이 명확해 접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회사 돈으로 고가주택을 사들여 사주 일가에 제공하는 등 탈루 혐의가 포착된 50개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탈루 규모만 1조 9천억 원에 달했는데 한 법인은 서울 한남동에 200억 원대 고급주택을 취득해 사주 일가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100억 원대 인테리어 공사도 회사 돈으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은 고가의 법인주택 중 42%인 1,097채를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황제 사택 중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업체 쉬운 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법인은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등에 위치한 고가 주택을 회사 돈으로 사들인 뒤 사주 일가에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했습니다. 한 법인은 한남동의 200억 원대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100억 원대 인테리어 공사까지 회사 돈으로 했습니다. 인건비 형식으로 200억 원의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법인은 40억 원대 청담동 고급 빌라를 사주 전용의 황제 사택으로 사용하게 하고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를 위해 고급 레지던스 임차 비용을 대납했습니다. 부동산 세금을 사주 대신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부산에서 사업하며 사업과 무관한 서울 반포동에 4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사주 일가에 무상 제공하고 종합부동산세와 관리비, 인테리어 공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직원 복지를 명목으로 계열사를 이용해 100억 원대 초호화 별장을 취득해 사주 일가 전용으로 사용한 법인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 외국계 법인은 1박에 300만 원인 60억 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사주 일가 전용의 회장님 별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조사 대상 쉬운계 업체의 탈루 혐의는 1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주 등에 대해서는 그 귀속을 명확히 밝혀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하고 조세 포탈,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 조세 범죄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해외 유학 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 제공과 유학비 지원 등 법인 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다시 머리를 맞댑니다. 지난주 용산공원 본체 부지 활용을 두고 확연한 입장차를 확인한 가운데 서울시가 제안한 공원 주변 산재 부지와 서울 외곽 대체 부지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에 대한 산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엽니다. 송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과 패널 토론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집계한 출생 통계를 발표합니다. 또 인구 동향 발표로 지난 6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사망자 수를 공개하는데 결혼 정년기 인구 증가로 출생아 증가세는 유지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융기관의 가중 평균 금리 통계를 발표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 추세인 가운데 고정금리는 지난 6월 기준 9개월 연속 올라 연 4.53%에 달했는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졌을지 관심입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권 주자들과의 만찬 엿새 만에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서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정청은 운명 공동체이고 한 몸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전력 질주해 나가길 바란다며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옅은 미소를 띠고 나란히 걸어옵니다.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 직후 당권 주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지 엿새 만에 이번엔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정청은 하나라며 국민이 맡긴 역할을 충실히 해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보이자고 말했습니다. 당정청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낸 피워낸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차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극복해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은 크지 않다며 내부 결속을 당부했습니다.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위에 있는 형제가 되겠죠.
김 대표도 당이 본격적으로 걷어붙이고 실력 발휘를 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라고 화답했습니다. 대통령님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확실하게 일 잘하는 지도부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당대표 후보자들과의 식사 자리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회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이번 만찬에서는 향후 국정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소통이 있었던 거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만찬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민생, 개혁 법안과 2027년 예산 편성에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오는 금요일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여당과 잇따른 소통 행보는 집권 2년차를 맞아 주요 법안 통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당정 간 끈끈한 원팀 기조를 바탕으로 산적한 현안을 풀고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취임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후반 당 운영 구상을 밝힙니다. 회견에선 장 대표가 그동안 강조해온 당원 중심 정당으로서의 재편을 위한 쇄신안 등이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최근 최고위원회에서 잇따라 의결이 보류된 당협위원장 직선제 선출과 관련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경찰청이 해당 경찰서 서장 등 지휘 선상에 있는 간부 전원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감찰 결과에 따라 인사조처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경찰청이 대기 발령한 제주 서부경찰서 전현직 간부는 모두 4명입니다.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부모경장이 실종팀 소속이었던 만큼 실종팀장과 형사과장, 경찰서장이 나란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건이 처음 접수된 지난 5월 제주 서부서를 지휘했던 전직 서장 역시 대기 발령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에 지휘 라인에 대한 감찰 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찰 과정을 지켜본 뒤 추가 조처가 필요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 차원의 감찰은 대기 발령과 별개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직후 사건 처리 과정뿐 아니라 지휘관리 감독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고강도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본청 감찰을 내려보내서 사건 접수부터 처리 종결까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담당 직원들은 감찰 공지가 나온 뒤 곧바로 제주로 향해 현장에서 필요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과 사건 구조부터 파악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뛰어든다는 계획이라 실체 파악까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부경장의 허위 종결을 윗선이 언제 알았는지, 사태를 알고도 은폐하려 했는지 밝히는 것이 감찰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현직 경찰관 부경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에 체포 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났는데 하루 만에 다시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깊게 눌러 쓴 남성이 법원문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경장입니다. 부경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오늘 뭐라고 소명하셨습니까?
법원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체포 적부심을 인용함에 따라 부경장은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해 1시간여 만에 영장 실질 심사를 마쳤습니다. 부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장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장민환 씨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고 지난달 초 60대 남성 실종 신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덮어버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건 모두 부경장이 실종팀에서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중 접수받아 셀프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결국 부경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부경장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병이 확보된 부경장을 상대로 허위보고 경위와 범행 동기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경장이 실종팀 근무 1년 5개월 동안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실종 사건 2건을 허위 종결한 부모 경장이 처리했던 실종 사건 가운데 일부는 아직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부경장이 처리했던 실종 신고 298건 가운데 10건 정도는 허위로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숨진 채 발견된 장민환 씨와 60대 남성처럼 아직 실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최소 3건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 신고 문제로 시끄러운 제주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이혼 소송 중에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던 전직 제주경찰 출신 전 남편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이 남편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들어갔지만 이미 범행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 주변을 모두 경찰이 통제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건 월요일 저녁. 한풀에 많이 일했어요. 아버지 사람이 한 30년 정도 온 것 같아요. 저기도 이뻐야 되고 이뻐야 되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경기도 숙박업소에서 A씨 전 남편 B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전직 경찰관인 B씨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갈등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에는 B씨가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는 다른 가족 신고가 서울에서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범행 추정 시각은 실종 신고보다 앞선 새벽입니다. 실종 신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더라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후에 경찰들이 와서 차 CCTV 보여달라 해서 새벽 3시쯤인가 신랑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전에는 A씨 집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돌아갔고 저녁에 다시 가서 유리창이 깨지고 A씨가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경찰은 B씨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제주에서 잇따른 실종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구에서 실종됐던 유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신고를 가장 먼저 했던 30대 남성이 피의자로 체포됐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실종됐던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0일 밤 친구와 헤어지고 연락이 끊긴 지 닷새 만입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국적의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산에 있는 길거리에서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근처에 있는 B씨 주거지도 수색했는데 이곳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경산의 한 대학원 소속으로 지난 14일 수료증을 받기 위해 입국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다음 날인 21일 저녁 실종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최초 신고자는 피의자인 B씨로 확인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신고자였던 B씨를 애초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는데 진술에 수상한 점이 있어 범죄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신고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거부해 결국 조사관이 철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쿠팡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차별적 대우를 하지 말라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른 쇼핑몰보다 가격이 비싸면 자동으로 할인 쿠폰이 발행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공정위 현장 조사에 응해온 쿠팡은 이번에는 미리 통보를 못 받았다며 거부했습니다. 공정위 직원들은 20일과 21일, 24일에도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계속된 거부로 결국 철수했습니다. 공정위 현장 조사가 방해를 받은 적은 있지만 조사 대상 기업이 조사 자체를 전면 거부한 건 처음입니다.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에 나설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조사 기본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현장 조사에 대한 집행 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쿠팡은 사전 통지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이고 공정위가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전 통지 시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조사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조사 정보 유출 혐의로 직원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현장 조사에서 사전 통지를 예외로 삼아왔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쿠팡의 조사 거부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성과급의 60%를 주식으로 주는 SK하이닉스 노사의 잠정 합의안이 생산직 노조 투표에서 부결돼 재협상 수순을 밟을 걸로 보입니다.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섰던 현대차 노사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2달간 교섭 끝에 내놓은 잠정 합의안이 생산직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반대 50.1%, 찬성과는 불과 25표 차이로 전해졌습니다. 기존에 현금으로 지급하던 성과급의 60%를 주식으로 주기로 한 데 대한 불만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첫 해인 내년도 지급분에 대해서는 80%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엔 주식 비중이 커지고 주가 변동으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후 공개된 기술사무직 노조 투표 결과는 찬성이 많았지만 생산직 노조에서 반대 결과가 나온 만큼 노사가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은 후속 일정에 대해 노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23년과 2024년에도 노사 잠정 합의안이 부결돼 재협상한 전례가 있습니다. 찬반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이른 시일 안에 타협점을 찾을 거란 전망도 있지만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던 성과급 지급 방식을 변경한 데 대한 반감도 큰 것으로 전해져 교섭 장기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섰던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10만 원 인상과 성과급 400%에 1,27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쟁점이었던 상여금 인상은 내년 단체 교섭에서 재논의하고 정년 연장은 법률 개정 시 임금 피크제 확대 없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측이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 제기했던 손해배상 가압류 10건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를 한 달 안에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이 수심위 의견을 받아들여 1년 가까이 지지부진 끌어온 수사에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의 고발을 시작으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은 13개에 달하는 의혹으로 1년 가까이 수사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 이어 김 의원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까지
수사 지연을 문제 삼으며 수사 심의를 신청했고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위원회가 열려 경찰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장시간 이어진 회의 끝에 위원회는 경찰이 한 달 안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을 요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심의에 사건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위원들은 수사 기록 등을 서면으로 검토했고 구체적인 수사 방향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거듭 수사가 마무리 국면이라고 밝혀왔지만 김 의원을 7차례 소환하고도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심의위 판단에 강제력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는 만큼 경찰이 1년 가까이 지지부진 이어온 수사에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인천공항 장기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유리창을 깬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남성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대낮에 벌어진 절도 행각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 장기 주차장. 비상탈출용 유리 파쇄기로 보이는 물건을 손에 든 남성이 차량으로 다가섭니다. 이 남성, 잠시 뒤 깨진 유리창 사이로 겨우겨우 몸을 우겨 넣습니다. 다리는 창문 밖에 대롱대롱 매단 채 차 안을 연신 두리번거립니다. 공항에 대놓은 SUV 유리창을 깨고 평일 대낮에 대범한 절도 행각을 벌인 겁니다. 거기 원래 돈이 있었거든요. 새 지폐가. 근데 그게 없어져서 이거 도둑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죠. 절도범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피해 차량을 떠나는 모습도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차 유리창이 썬팅 필름째로 뜯겨져 나왔고 주차장 바닥에는 유리 파편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차주는 도둑 맞은 현금은 물론 수십만 원에 달하는 차 수리비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외국에서나 이제 흔하게 있는 일인데 그것도 이 대낮에 이렇게 차들도 많은 공간에서 그렇게 범행을 저지르는 거는 전 너무 황당하네요. 경찰은 주차장 CCTV와 인근 블랙박스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다른 차량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각종 청탁과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각종 청탁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측은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주요 금품을 받은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우방국에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심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과 주요 우방국에 해당 조치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함이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취지로 계엄을 정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관련 문항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 강사 현우진 씨가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현 씨는 교재 개발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모두 3억 4,60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제 소식 알아봅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해 임시 공동 해상 통로를 개설하고 기뢰 제거 작업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전쟁이 전 세계 주권에 대한 공격이라며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이 테헤란을 찾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양측은 중동전쟁으로 막힌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재개와 관리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시 공동 해상 통로 개설과 해협 내 기뢰 제거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영구적인 해상 통로와 장기적 관리 방안, 정보 교환 체계 구축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실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국제법을 준수하고 연안국들의 주권적 권리 존중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이란은 경제 압박으로 선회한 미국을 연일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경제 전쟁은 전 세계 주권에 대한 공격이자 민족 자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복종하거나 보복에 직면할지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갈등 중인 캐나다까지 거론하면서 미국 횡포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한 국가라고 짚었습니다. و ما تقریبا اطمینان داریم که بسیاری دیگر از کشورها هم یا به صورت رسمی یا غیر رسمی نخواهند پذیرفت و انشالله شکست خواهند خورد. 물밑에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재개하려는 중재 노력도 계속되고 있지만 경제 제재를 둘러싼 양측의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국제 수역에 있던 모든 기뢰가 제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기뢰를 폭파, 제거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에는 새 기뢰를 설치하는 어떤 선박도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파괴될 거라고 통보했다며 기뢰 설치에 대한 전면적이고 실효적인 무관용 정책을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든 이란 전쟁을 정리하기 위해 초고강도 경제 제재를 꺼내들었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압박과 제재가 통하지 않으면서 이란 전쟁이 제2의 베트남전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대대적인 경제적 압박은 지금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고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Trump is relying heavily on the economical pressure because he doesn't want to return back to kinetic war. But the problem is that it's not sustainable. 미국의 제재가 완벽한 압박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이유는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이란은 수십 년간 이어진 제재 속에서 유령 회사 운영, 해외 자금 세탁, 선박 등록 조작 등 물류와 금융을 우회하는 생존 방식을 고도화해왔습니다. 미국이 2차 제재 카드를 꺼내들더라도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 등 제3국과의 관계를 일괄적으로 끊어내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큽니다. 초고강도 공세에 대비해 이란 지도부가 이미 수년 단위의 비상경제 대응 플랜을 가동해온 점도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대목입니다. ما هم ابزارهای خودمون رو داریم ما هم بازی رو بلدیم این دفعه هم دیگه فکر نکنن که پدافندی خواهد بود و ما فقط دفاع خواهیم کرد منتظر حمله هم از طرف ما باشن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사적 우위나 경제 제재 모두 이란의 항전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명확한 승리 청사진이나 출구 전략 없이 장기 소모전으로 굳어지며 과거 베트남전의 뼈아픈 양상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전쟁은 지상군 중심의 국지전이었던 베트남전과 형태는 다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세계 원유 공급망을 직접 인질로 잡는 하이브리드 복합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가 직격탄을 맞으며 국제사회의 위기감은 훨씬 큽니다. 의회와 군 내부의 거센 책임 공방 속에서 백악관은 깊은 외교적, 정치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출구 없는 장기전과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이중고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수렁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국제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현지 시간 25일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복 관세는 오는 9월 8일부터 약 700개 품목에 적용되고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15%와 25%, 50%로 차등 부과됩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신규 관세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75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온타리오 호수를 아메리카 호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장하고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를 자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온타리오주와 더는 사업을 많이 할 것 같지 않아서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변경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 사이에 있는 대형 호수로 북미 지역 5대 호 중 하나이고 양국의 국경 역할을 합니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의 관세에 맞서 캐나다 내부의 반발 선봉에 서는 점을 감안한 일종의 도발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게시물을 시제만 바꿔서 다시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트루스 소셜에 한미 연합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게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문장도 시제만 과거로 바꿨습니다. 요새 비서실장님 골프 정치하시라고 정신 없으시던데. 제가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야당 의원님들하고 대통령하고 골프 성사시켜서 골프 한번 치셨죠? 대통령의 개인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건 좀 제한됩니다. 뭐 다 나와 있는데 무슨 개인 일정이에요. 매스컴에 다 나와 있는데 사비로 치신 겁니까? 아니면 뭐 특할비로 쓴 겁니까? 아니면 업무 추진비로 들어갑니까? 네,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아니 끝까지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건 그럼 비서실장 그건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전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당대표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디다 대고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법관들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제 추측입니다. 김민석 씨 어디다 대고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 그분이 하는 일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번 서면 제청은 할 일 한 겁니다. 집권당 대표면 대표답게 헌법 공부 좀 하세요.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바로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적어도 그때 그렇게 허위로 사건을 암장하지 않았다면 장미란 씨의 시신이 그렇게 차디찬 곳에 석 달 이상 방치되지는 않았겠죠. 가정이 아니라 이건 분명한 사실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 신고가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암장됐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연쇄 사건 아닙니까? 자,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더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두 건인데요. 나머지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그 경찰관이 돈 먹고 이런 짓 한 겁니까? 전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태하고 무능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일정 부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보안의 원리 때문에 시스템이 유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찰의 시스템은 이렇게 한 분에게 모든 걸 맡겨둡니까?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원희다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막바지 여름 더위 속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잦은 요즘입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남부 일부와 제주 산간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일부 도심과 해안가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5.3도, 청주 25.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1도, 광주 35도, 대구 36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볕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서울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